전남 강진 야산에서 실종 여고생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휴대전화 신호가 끊기고 아버지 친구가 다녀간 야산 정상 부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해변에 콘도를 지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병대 훈련이 취소됐고 육해공 한미연합훈련이 잇따라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 추모 행렬 속에 오늘 입관식이 엄수됐습니다. 정부가 무궁화장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자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환상적인 골을 넣었지만 2패를 기록한 대표팀. 독일과 일전을 앞두고 16강 진출 가능성은 어떤지 경우의 수를 짚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 월드컵의 남북 공동 개최 의사를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멕시코전을 관전하고 선수 라카름을 찾아서 우리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멕시코전을 직접 관람한 문 대통령은 전반전이 끝난 후 인판티노 피파 회장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회장님을 처음 만나 월드컵 남북 공동 개최를 말했는데 그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남북 공동 개최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게 불과 1년 전인데 아주 많은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겠다고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청와대에서 인판티노 회장에게 2030년 월드컵을 남북이 공동 개최하고 싶다고 했던 말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문 대통령은 경기 직후 라커룸을 찾아 선수들과 코치진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울음을 터뜨리자 승패보다는 최선을 다해달라며 위로했습니다. 자, 이제 승패하고 상관없이 또 한 경기 더 남았고 또 세계 랭킹 1위 팀 아닙니까? 자, 끝까지 최선 다해 주세요. 대통령이 한국 대표팀의 해외 월드컵 경기를 관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해변에 콘도를 짓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빠르게 진행을 한다면 경제 보상이 뒤따를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으로 기업을 들여오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입지 측면에서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며 북한 해변에 콘도를 지을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매우 확신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을 신뢰하고 매우 좋은 관계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비핵화 이행 시 경제적인 성취가 뒤따를 것임을 시사해 북한의 빠른 비핵화를 압박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도 김 위원장을 똑똑한 터프가이라고 치켜 세우며 미북 회담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And he said, I will do that. And you probably read they've already done 200 people, which is so great. So great.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즉각 비핵화를 시작할 것이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미북 협상이 이번엔 다르다며 미북 모두 한계선을 이해하고 그 선을 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미군 유해 송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선전 매체를 통해서 미북 회담 공동 성명을 성실히 이행할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유해 송환이 미북 간 관계 회복의 첫 시금석인 만큼 신경을 쓰는 모양새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북미 공동 성명을 성실히 이행해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간 공동성명의 첫 후속 조치인 미군 유해 송환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200여 구의 유해를 경의선이나 판문점 육로를 통해 넘겨받은 뒤 오산 공군기지를 거쳐 하와이로 이송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과거에 송환한 유해가 가짜로 판명나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는 최근 펴낸 자신의 저서에서 2004년 영국 조종사 유해 송환 과정에서 짐승의 뼈로 파명나 영국 측의 항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해 납북된 일본인 요코다 메구미의 유해 역시 다른 사람으로 판명돼 북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어떤 내장 문화나 북한의 물질적, 기술적 수단이 낙후해서 생기는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감식 전문가를 북한에 파견해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 이어서 이 해병대 훈련까지 지금 무기한 연기가 되면서 이 다른 훈련도 중단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연합 방위력 약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안형영 기자입니다. 작년 11월 한미 공군이 북한 전투기 침투에 대비해 실시한 공중 기동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입니다. 미국은 처음으로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와 F-35를 동시에 한반도에 출격시켰습니다. 하지만 한미가 해병대 훈련까지 무기한 연기하면서 이 훈련을 포함해 다른 육해 공군 훈련도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군 소식통은 3대 연합훈련인 UFG와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중단은 예상했지만 해병대 훈련 중단은 의외라고 전했습니다. 공군은 하반기에 있을 비질런트 에이스나 구조훈련인 퍼시픽 썬더 훈련 일정에는 변동은 없다면서도 향후 연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해군은 미국의 항모 강습단이 전개되는 때를 계기로 연합훈련을 하고 있지만 올해는 항모 강습단이 한반도로 오지 않았습니다. 육군도 기계화 부대와 특전사의 합동훈련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용성 유지를 위한 소규모 훈련이나 각 군별 훈련까지 중단하는 건 성급한 조치로 보입니다. 한미는 28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연합훈련 연기와 관련된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안영영입니다. 내일 남과 북은 실무 접촉을 통해서 군통신선 복원 문제를 논의를 합니다. 이번 주에는요, 북한 금강산 면에서 보수공사, 또 산림협력, 철도 연결 사업 등 이 다른 남북 접촉도 줄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남북은 내일 서해지구 우리 측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군통신선을 완전 복구하는 문제를 논의합니다.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정상화시키는 문제와 그리고 서해 우발 충돌 방지 조치를 명시한 육사 합의서를 복원하는 우리 측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과 북측 엄창남 육군 대좌가 양측 대표로 나섭니다. 동서해지구 통신선과 우리 해군의 평택 2함대, 북한군의 남포 서해함대 사령부 간 통신망 복원까지 다룹니다. 동해지구 통신선은 2011년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소실돼 새로 개설해야 합니다. 지난 1월 복구된 서해통신선은 음성통화만 복원돼 팩스를 주고받으려면 광케이블을 복구해야 합니다. 광케이블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상 대북 금수 품목으로 분류돼 있어 국방부는 외교부에 제재 예외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27일에는 우리 측 실무진들이 8월 이산가족 상봉장소인 금강산 면회소를 보수하기 위해 방북합니다. 판문점에서는 이번 주 남북 산림협력 사업과 동해선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 분과 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개보수 공사도 이르면 이번 주 시작됩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 어제 향년 92세로 별세한 이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입관식이 오늘 오후 엄수가 됐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을 해서 현지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민혁 기자, 빈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아산병원에 마련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빈소엔 오늘 하루도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 거목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이곳 빈소를 찾았습니다. 오후 3시에 엄수된 입관식에선 딸 예리 씨가 크게 오열해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DJP 연합을 함께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빈소를 찾아 고인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명암이 엇갈리지만 우리 근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어른으로 기억될 것으로 믿습니다. 고인이 창당한 자민련 출신인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충청인들만의 JP 키즈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JP의 그런 미학과 여유와 너그러움과 관용과 이런 것들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JP의 기지다. 한광옥 전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또 박지만 이주희 회장 부부도 조문 행렬에 참가했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생전 고인의 조예와 사랑을 반영하듯 가수 하춘화, 김추자 씨 등 문화계 인사들의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오는 27일 열립니다. 지금까지 서울 아산병원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정부는 김종필 전 총리에게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야당에서는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 정치권에서는 논란거리가 아니라는 분위기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김종필 전 총리에게 무궁화장 추서를 결정했습니다. 무궁화장은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입니다. 현대사의 오랜 주역이셨고 또 전임 총리이셨기 때문에 훈장 추서해드리기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한국 현대사에서 영욕을 겪으면서도 해야 될 몫을 당당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추서는 논란거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일생 동안 우리 한국사에 남기신 많은 그런 족적들 충분히 국가에서 애우를 좀 해서 정부에서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후배 정치인으로서 훈장을 추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정의당은 촛불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추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길 위에서 훈장 추서가 그 시대 정신에 맞는지 살펴야 된다. 2박 4일 러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김 전 총리 빈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은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론 추이 등을 지켜본 뒤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네,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김종필 전 총리는요, 뛰어난 언변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입니다. 이 숱한 어록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 생전에 전 현직 대통령들에게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정운섭 기자입니다. 고 김종필 전 총리는 국정농단 사태로 촛불 민심이 들끓던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고집불통으로 묘사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절대 하야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고집을 꺾을 사람 하나도 없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나쁜 점만 물려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과거 최태민의 영향을 받았다면서 반미쳤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당시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얼굴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뭘 봐도 문재인이가 대선을 안 두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특히 당시 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공약에 대해선 거친 말을 써가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당선되면 김정은이 만나러 간다고. 이런 보고서는 지지라 하느냐 말이야. 김정은이가 제 할아버지였잖아. 필요. 김 전 총리는 2015년 부인의 장례식장에선 대통령 하면 뭐하나 다 거품 같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 한국당의 지도부 공백이 길어지면서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먼저 국회 정상화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후반기 원구성이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패싱 논란이 일자 한국당은 다음 주부터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과 국회 원구성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적어도 좀 원구성 협상을 더 이상 이제는
늦추기가 어렵다. 이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긍정적입니다. 이른바 한국당 패싱 가능성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다음 주부터 당 수습과 원구성 협상은 투트랙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핵심 비대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또 한편으로는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도 다음 주 중후반부터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은 전현직 당협위원장 일부로 구성된 재건 비상행동이 정풍 대상 1차 명단을 발표하는 등 여전히 내후 외환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내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대로 국회 원구성 협상에 응할 방침입니다. 원내대표 선거는 재선의 김관영, 이현조 의원 2파전으로 치러집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전남 강진에서 실종된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실종 8일 만입니다. 발견 장소는 여고생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끊긴 야산의 정상 부근입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수풀이 우거진 야산. 경찰이 들것을 들고 산을 내려갑니다. 자, 바늘 잡고 가. 자, 그대로 가. 오늘 낮 2시 53분쯤 전남 강진군 한 야산 정상 부근에서 여고생 이모양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 양이 실종된 지 8일 만입니다. 발견 장소는 해발 250m 높이 마을 야산 정상 부근입니다. 용의자 신한살 김모 씨 차량이 머물렀던 곳에서 30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이 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꺼진 위치와 거의 비슷합니다. 못 올라가요. 걸어서 남자가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한 253대. 발견 당시 시신은 풀과 나뭇가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시신의 부패는 심하지 않았지만 옷이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키와 체격으로 볼 때 이 양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이 양이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옷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의료원에 안치한 뒤 DNA 비조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시신의 사인과 성폭행 흔적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오선일입니다. 고등학생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타이어가 터진 채로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였는데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가고 경광등을 켠 순찰차가 이를 뒤쫓습니다. 영화 속 추격전 같은 장면에 시민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16살 고등학생 강모군은 지난 20일 새벽 아버지 차를 몰래 끌고 나왔습니다. 학교 선배 김모군을 태우고 경기도 의정부와 양주 일대를 질주했습니다. 자동차 바퀴에 긁힌 자국이 바닥에 선명합니다. 강군은 타이어가 터진 채로 10여 분간 도망치다 이곳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타이어 터진 수상한 차가 달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1.5km 추격 끝에 강군을 검거했습니다. 물밖에 없고 차량 앞에 막다 파손되고 고개 앞에 장난하고 할 정도로 좀 상태가 조금. 경찰에 붙잡힌 강군은 무면허에 혈중 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강군을 입건해 기존에도 무면허 운전을 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속이 상해져가지고 내 차를 끌고 나가가지고 차까지 치고 올 정도는 몰라서는. 지난 5월엔 한 고등학생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동승자인 친구와 함께 숨졌고 지난해 2월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고등학생이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에게 1시간 휴게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해 정부가 올해만 예산 1,500억 원을 들여 보조교사 3만 8천 명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지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내년에도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인건비 부담을 혈세로 때우게 생겼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점심시간을 맞아 보육교사들이 아이들 밥을 먹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휴게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가진 적은 없어요. 아이들을 케어를 하면서 그다음에 저희도 그 잠깐의 시간에 점심을 먹기 때문에
외부 교사의 방문 수업이나 낮잠 시간에도 부모에게 보낼 알림장과 일지를 쓰느라 역시 쉬지 못합니다. 정부가 1시간 휴게 시간 보장을 의무화하면서 이 어린이집은 자비를 들여 하루 2시간씩 청소할 인력까지 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보조교사 1명을 뽑았는데도 보육교사들에게 충분한 휴게 시간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부분 사대보험과 퇴직금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와도 어려운 부분이 도저히 이제 운영비가 없어서 채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채용을 하게 되면 자기 인건비를 포기해야 되는 이제. 정부는 올해 3만 8천 명의 보조교사 채용에 1,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전체 4만 곳의 어린이집 한 곳당 1명씩은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도 2,000명을 추가로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민간의 인건비 부담을 계속해 혈세로 때우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오늘 정말 더우셨죠? 대구 경북 지역에는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초미세먼지도 많아 하루 종일 탁한 하늘로 가득했습니다. 이상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수욕장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시원한 바닷물에 몸을 담궈 여름을 만끽합니다. 그늘막에 앉아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맡기면 이마에 맺힌 땀방울도 금세 사라집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요. 날씨가 뜨겁다고 하는데 바닷가는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더운 날씨 탓에 전국 해수욕장은 하루 종일 피서객들로 붐볐습니다. 오늘 서울이 32도, 대구 35도, 영덕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대구와 경북 7개 지역에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구가 왜 데프리카라 불리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살이 뜨겁고 정말 찜찜한 것처럼 많이 덥습니다. 초미세먼지도 하루 종일 나쁨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시민들은 숨이 턱턱 막히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중국 내륙에서 고온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폭염은 내일까지 이어진다고 예보했습니다. 화요일부터는 전국에 시원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20%대 고금리에 시달리던 저신용자들이 주로 피해를 봤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도서관 물품 보관함에서 카드를 꺼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될 은행 체크카드를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23살 송모 씨 등 보이스피싱 일당은 평균 20%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6에서 7%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을 갚아주겠다며 300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씩 뜯어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과 피해자들 사이엔 카드 명의를 빌려준 36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나 취업을 약속하겠다는 말에 범행에 쓰일 체크카드를 송 씨 일당에 제공했습니다. 알바생들이 이곳 여성안심 물품 보관함에 카드를 넣어두면 카드 관리책들이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카드를 가져갑니다. 경찰에게 꼬리를 밟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피해자 30명에게 뜯어낸 돈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3억여 원. 실제로 보면 보이스피싱이 있는데 피해자들이 은행권보다는 제3금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 정도 돼요. 신용입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 등으로 송 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체크카드를 넘겨준 36명도 입건했습니다. 또 중국 총책이 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봤다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한두 건이 아니라 이런 경우가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전수조사를 벌여 전액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2월부터 넉 달간의 조사에서 9개 은행 중에 3곳이 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책정했습니다. 건수로는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출자 소득을 누락하거나 축소해서 입력해 금리를 높이거나 산출한 금리는 무시하고 최고 금리가 매겨진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은행들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금감원은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으로 그냥 말하자면 이걸 그냥 때린 거죠. 그러니까 절차 없이도 그걸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둔 것도 저희가 봤을 땐 조금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부당 책정했던 이자는 전액 이자까지 붙여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출금과 관련한 소멸시효가 5년인 만큼 최근 5년까지의 대출이 대상입니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대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부당하게 더 받은 부분은 환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네, 자동차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 산업의 큰 축입니다. 그런데 최근 고민이 깊습니다. 이 거대 시장 중국에서의 판매는 부진하고 미국 시장은 관세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픕니다. 우리 자동차 수출 위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달 중국에서 6만여 대를 팔았습니다. 한 달 만에 13.7%가 줄었습니다. 기아차도 9.3%가 감소한 3만여 대에 그쳤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중국 토종 브랜드가 품질이라든지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특히 대중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은 더더욱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85만 대를 수출하는 미국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꺼내든 25%의 고율관세 카드가 고민입니다. 이대로 적용되면 현재 판매가를 기준으로 차량 한 대당 평균 4,500달러가 오릅니다. 이만큼의 생산 라인이 멈춘다고 가정하면 13만여 개의 일자리와 39조 원의 생산 물량이 사라집니다. 미국에서 얻는 무역 흑자는 178억 7천만 달러, 이 가운데 72.6%가 자동차에서 나옵니다. 백은규 산업부 장관은 27일 출국해 미국 의회와 재계를 상대로 설득 작업에 들어갑니다. 미국 상무부에 정부 의견서도 제출합니다.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이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그 얘기는 곧 한국 경제 위기다.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에 이어 수출 부진까지 우려되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여자의 자동차 운전이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여성 운전이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사우디 여권 신장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차량 운전대를 잡은 여성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운전석에 앉은 히잡 쓴 여성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I'm so excited that I can drive myself around and not wait for a driver. 현지 시간 24일 0시부터 사우디 여성들의 운전이 합법적으로 허용됐습니다. 알와리드 빈탈라 왕자도 딸이 운전하는 차에 타 감격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운전이 금지됐던 사우디에서 이 같은 변화는 파격 그 자체입니다. 엄격한 보수 이슬람 사회에서 그동안 사우디 여성들은 남성 보호자가 동승해야 운전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빈살만 왕세자 주도로 여성의 축구장 입장이 허용되고 여성 사이클 대회가 열리는 등 여권 신장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أكيد يعني راح يعتمدوا على نفسهم إنه راح تبغى مشوار راح تطلع تقضيه هي ما راح تدور أحد يودي لها أو تصير ثقل على أحد ثاني يوصلها ويجيبها. 현재 사우디에서 면허증을 소지한 여성은 2천여 명. 앞으로 운전할 수 있는 여성 900만 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면허증을 추가로 딸 전망입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김미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미리 쓴 묘비명, 그러니까 김종필 전 총리의 묘비명이
공개가 됐는데 3년 전에 쓰여진 내용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부인 박영옥 여사가 숨을 거뒀을 때 미리 써놓은 것이라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대사의 질곡마다 그 흔적을 남긴 김종필 전 총리. 자신의 묘비에는 나이 90에 이르러 되돌아보니 제대로 이룬 것 없음에 절로 한숨 짓는다고 했습니다. 정치 수사의 달인이었음에도 스스로를 숱한 질문에 그저 웃음으로 대답하던 사람이라며 한평생 반려자인 고마운 아내와 이곳에 누웠노라고 이승에서의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왜 핫바지라 했나? 그러니까 이 고인에게 질문을 던진 정치인도 있었는데 그게 박범계 의원이군요. 네, 대전 서구울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김 전 총리에 묻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면서 왜 충청도 핫바지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고 했습니다. 또 김 전 총리가 그 핫바지 대접을 받는 것과 스스로 언제나 2인자 처신을 한 게 관계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총리의 핫바지 발언은 간결했지만 묵직한 한마디로 충청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또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자신의 SNS에 김 전 총리의 죽음을 애도하지 말라,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실패한 인생이었다, 가는 마당임에도 좋은 말은 못하겠다, 징글징글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한국인 돈 뺏지 말라.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강도짓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필리핀 출입국 관리 직원에게 한국인 돈을 뺏지 말라고 경고한 겁니다. 네. 돈을 뺐다 걸리면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가 들어오는 필리핀 남부의 섬에 홀로 배치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필리핀의 출입국 직원들은 종종 대한민국 관광객이 낼 세금을 눈감아주고 뒷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번에는 신에게 막말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 80%가 믿는 기독교의 창조주에게 한 말인데요. 완벽한 아담과 이브를 만든 뒤에 선악과로 시험해서 원죄를 주는 이벤트를 생각한 멍청한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김미선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초호화 브랜드들도 앞다퉈 내놓을 정도로 SUV가 전성시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대로라면 판매량이 50만 대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넓은 공간과 탁 트인 시야. 자동차 시장이 SUV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국산 중형 SUV의 대표인 산타페. 월 평균 12,000대, 하루에 400대꼴로 팔려나갑니다. 한국 GM은 지난해 미국에서 30만 대가량 팔린 이코녹스로 맞불을 놓습니다. 각종 최첨단 안전 사양들이 경쟁사는 옵션으로 제공되는 것에 비해 저희는 가장 낮은 엔트리 트림부터 기본으로 적용합니다. 소형 SUV 시장도 뜨겁습니다. 현대차 코나와 쌍용차 티볼리는 매달 3,000대 이상씩 팔립니다. 준중형급에선 투싼과 스포티지, 대형급에선 G4 렉스턴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SUV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차량 한 대에 1억 원이 넘는 프리미엄 SUV 시장의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포르쉐는 신형 카이엔을 미리 공개했고 The SUV segmentation in Korea is pretty stable. So the Cayenne and also the Macan, I guess they have a very established market position within their segments. 최고급 브랜드인 벤틀리와 마세라티, 롤스로이스도 벤테이가와 르반떼, 컬리넌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4월까지 국내 SUV 판매량은 15만 7천여 대, 승용차 판매량의 65%를 차지했습니다. 연간 판매량 기준으로 첫 50만 대 돌파를 향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팝의 제왕 마이클 잭슨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9년이 흘렀습니다. 그를 그리워하는 구주기 추모 행사가 서울 곳곳에서 열렸는데요. 국내외 팬부터 전업 작가들까지 살아있다면 올해 만 60세가 됐을 마이클 잭슨을 추모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서울 인사동 한복판. 익숙한 검은 정장에 검은 모자를 쓴 이들이 음악 데인저러스에 맞춰 절도 있는 안무를 선보입니다.
일본 프로팀인데 마이클 잭슨 9주기를 맞아 깜짝 공연을 펼친 겁니다. 잭슨의 첫 히트곡, 빌리진에서 빠질 수 없는 문워크. 현란한 발동작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걸음을 멈춥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예전에 생각나고 마이클 잭슨이 살아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2009년 사망 이후 팬들의 추모 행사는 꾸준히 열렸는데 예술가들도 나섰습니다. 잭슨 드로잉부터 피규어, 희귀한 LP판까지 9년간 빠지지 않고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올해는 남북 화해 무드를 반영한 평화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99년에 마이클 잭슨이 와서 공연을 하면서 통일이 되면 꼭 다시 와서 공연을 하겠다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암암리의 작가들이 그냥 이번에는 이제 약간 평화 쪽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팝의 거장은 떠났지만 아름다운 음악과 인류애는 팬들 가슴속 깊이 남았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오늘 영덕의 낮 기온 37도까지 치솟으면서 경북 지역에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폭염은 내일까지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 33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열사병과 탈진의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밤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전국 내륙에도 첫 장맛비가 오겠는데요. 시간당 3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시설물 점검 미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출 전에는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장맛비가 내리면서 극심했던 폭염과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낮에는 한여름처럼 덥다가 밤에는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에 이어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연내 해공군 연합훈련이 연기될 가능성도 지금 점쳐집니다.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속도는 그야말로 만만디인 것 같은데 한미가 먼저 무장을 푸는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자칫 미북 관계, 한미 관계가 삐끗하기라도 하면 그땐 이 훈련 쉽게 복원할 수 있는 건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상으로 일요일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